테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며칠 쉬는 동안 어떤 유튜버가 도지코인과 리플에 대해 게시한 설문지를 보게 되었는데 뭐 이런 답정너 같은 투표가 있나 싶더군요. 겉은 멀쩡하게 객관적인 듯 보일 수 있는 설문 형식으로 가장해 도지코인 돌려가기를 시전하고 있어서 말 나온 김에 도지코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본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들어 XRP와 도지코인을 비교하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코인 모두 급등했던 코인은 맞지만 기술적인 측면, 효용성은 XRP가 압도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도지의 경우 일론 머스크가 거의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이 설문조사의 질문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미 설문자가 답을 정해놓았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효용성은 XRP가 압도적이다. 도지가 갖고 있는 가치는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코인이라는 것뿐이다. 이러한 전제로 질문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질문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리플보다 도지코인이 더 좋다. 리플은 나쁜 코인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논점은 이 설문 결과는 순전히 리플이 목표하는 기준에서 바라본 도지코인에 대한 평가이며 도지코인이 목표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설문에서 결론 지어진 도지코인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있거나 평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지코인이 목표로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설문의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설문조사는 순전히 리플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기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애초에 목표가 서로 다른 두 코인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기술력, 효용성을 운운한 것부터가 오류입니다. 이 설문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 되려 했다면 차라리 둘 중 어느 코인의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요?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투표의 결과는 질문지에 나와 있는 말처럼 XRP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습니다. 2,000명 중 90%가 도지코인은 기술력이 없다, 효용성이 없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성장하기 어렵다 라고 결론 지은 것인데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코인의 차이점과 화폐의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의 목적은 온라인 결제, 즉 순수한 지불 코인으로서 현금을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도지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작업 증명 방식 코인이며 주요 키워드는 결제입니다. 주요 사용자는 금융거래가 필요한 모든 대상입니다. 반면 XRP의 목적은 달러나 원화 같은 서로 다른 통화 간의 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리플렛이라는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토큰이며 주요 키워드는 송금입니다. 주요 고객은 환전과 송금 업무를 하는 은행입니다. 이와 같이 도지코인과 XRP는 서로 비슷한 듯하지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도지코인은 순수하게 지불용 코인으로 설계되었고 XRP는 리플렛이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수수료 값의 단위가 되는 토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코인을 기술력과 효용성 측면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각각의 코인들은 나름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코인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도지코인과 정당하게 비교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똑같이 지불용 코인으로 설계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 도지코인과 리플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참 우프게도 현 시점에서는 둘 중에 누가 더 수익률이 좋은 코인이냐 따지는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은 화폐의 개념입니다. 도지코인의 최종 목표는 암호화폐의 시초인 비트코인이 그렇듯 도지코인 또한 화폐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개념을 꼭 상기해봐야 합니다. 리플의 최종 목표는 그와 다르기 때문에 화폐라는 주제는 리플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리플도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화폐라는 주제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환에 있습니다. 화폐는 교환을 위한 수단이죠. 화폐의 필수 조건은 사회적 약속과 신뢰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조개 껍데기라도 거기에 사회적 약속,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있다면 그것은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화폐 등장 이전부터 교환 수단이었던 금 또한 사회적 약속과 신뢰에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며 신뢰라는 것은 대중성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그것에 어떠한 사회적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얼마만큼의 신뢰도가 있느냐로 매겨집니다. 화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굳이 따지자면 신뢰도, 즉 대중성입니다. 쉽게 금으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이라는 광물을 좋아하고 거래가 많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금을 더 이상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금의 가치도 돌멩이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금은 제한적 수량 때문에 오늘날 교환 수단이기보다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고 편의성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인플레이션의 특성을 갖는 화폐라는 교환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화폐의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가치가 있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선 강력한 사회적 약속과 신뢰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신뢰도는 대중성에서 나오므로 얼마나 많은 국가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화폐는 금과 다르게 경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발행량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화폐의 개념과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물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암호화폐가 갖고 있어야 할 필요 조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화폐는 오늘날 태생부터 갖고 있어야 할 조건 중 하나인 사회적 약속에 심각한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기축통화인 달러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이 시스템은 어긋나기 시작했고 화폐는 그 시작인 조개 껍데기 때부터 각각의 개인들이 통제하는 탈중앙화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는 은행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앙 집중적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금융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걷어낸 탈중앙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 덕에 화폐의 본래의 특성이었던 탈중앙화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암호화폐는 화폐의 본질인 탈중앙화와 온라인 결제의 편리함을 갖춤으로써 기존 화폐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사회적 약속과 사회적 신뢰라는 조건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분산화가 필수적 조건이며 이것은 암호화폐 가치의 엄격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암호화폐의 개념과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애초에 도지코인과 리플을 기술력, 효용성을 따져가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수익성을 따지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플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리플이 목표하는 바에 기준을 두자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저는 도지코인의 목적을 기준으로 두고 위의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력이 없다. 효용성이 없다. 이거는 정말 이제 말하기가 너무 지겨워. 그동안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야.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도지 홀더들도 이 비판은 지긋지긋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주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변에서 이런 헛소리를 해서 말문이 막히세요? 도지코인에 대한 이런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방어율 100%인 무기를 개발자들이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도지피디아입니다. 얼마 전에 리뉴얼을 마친 도지코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도지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과 허드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바로 보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도지코인닷컴이라고 주소 치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제가 여기 있는 기초 내용들을 좀 더 부연 설명해 보자면 기술력. 지불코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력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빠른 전송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실현하면 됩니다. 도지코인은 1.146 업그레이드 이후 수수료 상한선이 1도지에서 0.01도지로 100배 낮아졌으며 신용카드보다 빠른 결제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스타링크 노드를 점점 늘려가며 대역폭에 따른 처리량 증가와 기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과는 다른 뛰어난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라디오 도지 기술의 실현으로 오지에서도 인터넷 거래 없이 거래가 가능한 유일한 암호화폐입니다. 또한 고정적 인플레이션의 특성은 글로벌 통화로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유지와 통화량 공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불코인으로서 이보다 어떻게 더 기술력이 좋아야 할까요? 효용성. 효용성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성이 있느냐는 뜻인데 도지코인의 효용성을 따지는 건 도지코인의 유틸리티고 기술이고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이 떠드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평가를 하는 거죠? 도지코인은 만들어진 첫날부터 만들어진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코인 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코인들은 일단 만들어지면 대부분 ICO부터 하기 바쁩니다. 홍보하고 투자자 모으고 가격부터 일단 올려서 개발자를 배불린 다음 사용처를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도지코인은 만들어지자마자 레딧 커뮤니티에서 팁으로 사용되어지고 기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커뮤니티와 자원봉사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용처와 암호화폐 결제업체와의 지불 통합 등을 통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도지 월렛을 통해 원활한 도지코인 사용성을 높여 결제 편의성을 더했고 트위터와의 연동을 통해 팁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을 탑재한 마이도지 월렛은 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 간의 재미와 문화를 형성하며 그 파급력이 단순한 지불코인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지버스의 밈 생성 기능은 보는 이에게 재미를 선사하기도 하지만 밈을 만드는 창작자가 스스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용성을 넘어서는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이도지 팁봇이라고 아시나요? 아마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 도지홀더라면 모를 수도 있는데요. 트위터는 자체적으로 티핑 기능이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계정에 팁을 보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유튜버에게 후원을 하듯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팁을 보내면 트위터는 거기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받는 사람에게 정산해줍니다. 하지만 마이도지 팁봇을 이용하여 도지코인으로 팁을 보내면 팁을 받는 사람은 수수료 차감 없이 고스란히 팁을 받을 수 있으며
보내는 사람은 도지코인 네트워크에 0.01도지 이하의 저렴한 전송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10초 이내에 팁 전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시물에 댓글로 플러스 팁, 도지코인 몇 개라고 숫자만 쓰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댓글만 달면 마이도지 팁봇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팁을 전송해줍니다. 단, 주고받는 사람들이 서로 마이도지 월렛을 갖고 있어야겠죠? 마이도지 월렛이나 마이도지 팁봇 말고도 소우도지라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마이도지 월렛에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되면서 마이도지 사용자가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유틸리티인데요. 아이러닉 페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닉 페이는 누구나 손쉽게 트위터에 나만의 상점을 열어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트위터 내에 나만의 상점을 여는 것도 장점이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결제된 판매 금액에서는 네트워크 수수료 이외에 판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 트위터라는 큰 플랫폼에서 판매 수수료 없이 간단한 몇 가지 입력만으로도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메리트이며 도지코인의 거래를 촉발시키는 큰 효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에서 언급했던 라디오 도지는 인터넷이 없는 오지에서도 도지코인을 전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외딴 곳에서 인터넷이 없어 카드 결제가 어려운 상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같이 인터넷 기반 시설이 없거나 금융 인프라가 전혀 없어서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금융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듣도 보도 못한 유일한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용자 커뮤니티가 스스로 구축하여 일궈낸 것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것으로 인해 취하는 이득이 없으며 단지 이것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도지코인으로 가벼운 감사의 표시를 할 뿐입니다. 이러한 감사마저도 그들에겐 놀이이며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지코인의 다 열거하기 힘든 이런 효용성들이 리플의 효용성보다 뒤처진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리플의 원활하고 빠른 송금 지원과 저렴한 송금 수수료를 도지코인의 효용성보다 더 뛰어난 효용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도지코인의 효용성이 세상에 끼칠 영향력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리플의 그것보다 가치가 없다고 결론 짓는 것이 과연 논리적이고 정당한 것인가요? 현존하는 많은 코인들이 도지코인만큼의 쓰임을 갖고 있지 못함은 물론 가격 펌핑으로 개발자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얼빠진 코인 기초 강좌에서 듣고 배워온 것처럼 흔해 빠진 밈코인 취급하는 것은 무슨 자만심인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찬양하던 기술력 끝판왕 코인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할 위기에 있는 배 아닙니까? 침몰하는 것도 모자라 물살을 일으키며 다른 배에도 피해를 주고 있죠. 도지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 피해를 주기는커녕 자기 갈 길 묵묵히 가면서 오히려 대중들에게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고정적 인플레이션은 채굴자들의 활발한 노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었기에 10년이란 세월 동안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을 밈코인이다, 무제한 발행이라 가치 상승이 어렵다며 도지만의 독특하고 귀한 가치를 오히려 잘못된 것인 것 마냥 비난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밈코인이라 우습게 보이나요? 그런데 왜 엉뚱하게도 일로는 도지코인에 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말했을까요? 도지코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이 모든 기술력과 효용성이 특정 그룹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발붙이고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도지코인의 밈 문화가 그 대중들을 단단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산이 빠른 분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기술력이 좋으면 뭐하나 사람들이 이름조차 모르는 코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지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다른 코인을 보유하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것. 도지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단지 투기 수단이 아니라 도지코인의 문화에 스며들어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요. 밈이 기술력이나 효용성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을 도지 홀더들은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통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이토록 영향력이 큰 이유는 뭘까요? 일론 머스크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언론들이 요란법석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지코인에 투자하고 도지코인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도지코인의 많은 영향력과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도지코인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그럴듯한 프로젝트 하나, 돈이 될 만한 사용처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 기존의 시스템을 혁신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에 대한 그의 생각이나 말은 도지코인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계획들에 쓰일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도지코인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틸리티들을 보강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에 적합한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니면 이렇게까지 못 되었을 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단순한 코드로 짜여진 코인 하나가 시장을 날로 먹고 있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도지코인 가격이 들썩거린다고 욕을 하는 여타 코인 홀더들이나 코인 관계자들도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들 코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한마디만 해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이 예전에 비트코인 결제 취소를 선언하며 에너지 소비에 대해 언급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서로 자기들 코인이 네가 원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 코인이라며 일론의 관심을 받길 원했었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리플을 언급했다며 유난을 떨었던 적도 많았죠. 게마트리아라는 계산기로 일론이 사용한 단어를 수치화해서 다시 문자화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리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코인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의 언급 없이도 기술력으로 잘 가고 있다는 코인들이 뒤에선 왜 자꾸 일론 머스크의 입만 바라보는 걸까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도지코인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나 트윗은 다른 코인들은 기대도 할 수 없는 보너스 타임이자 기댈 수 있는 큰 언덕이지 결코 비웃음살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은 매우 열등한 특성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매우 비겁하고 졸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도지코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 우스운 모양새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해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자동차 업계의 미운 오리 새끼 테슬라, 암호화폐 시장의 미운 오리 새끼 도지코인에 대해서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의 혁신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들도 일론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른다면서도 도지코인에 있어서만큼은 일론이 코인에 빠졌다며 욕을 하기 일쑤이고 도지코인에 대한 일론의 행보를 애써 외면하며 일론의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레거시 자동차 업계와 월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도지코인은 같은 식구인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 자본에 대항하여 암호화폐를 사기고 가짜라고 비판하는 그들에게 제대로 평가해달라 목청을 높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평가절하하는 기존 금융시장과 맞서고 있지만 정작 건강한 암호화폐 시스템과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밈코인으로만 치부하며 도지코인이 하는 일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밈코인이 시장을 어지럽힌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와 전통 금융 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도박으로 치부하며 금융시장을 어지럽힌다 비난했듯이요. 그래서 도지코인은 같은 식구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이렇듯 어떤 형태의 혁신이든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이고 두렵다 못해 공격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헤라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